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곧장 만나뵐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지수 빌리고요. 어제 중국장도 하락했고요. 뉴욕장도 호재보다 약간 실적 나쁜 기업 이슈에 조금 더 조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미국 시장이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 재료가 없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결국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어저께 트위터 같은 기업은 괜찮았죠. 근데 3M 같은 경우는 뭐 30년 내 최악의 실적을 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좋아지거나 양호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죠. 근데 많은 차이를 보이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자, 그 얘기는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재료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등장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번에 제가 분산 작업을 한다. 뭐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봐야겠죠.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뭐 3개월, 4개월 지나봐야 그 차트가 꼭지였는지를 확인하겠죠. 어쨌든 기술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월봉은 윗골이 맞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슈팅 들어가다가 하다가 결국은 요 헤드앤숄더 완성. 제가 이번 달에 월봉이 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봐라. 거래에서 며칠 안 남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밤 미국장은 다음 주 월화가 있으니까 3일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거의 100% 헤드앤숄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봉 상태에서는 딱 슈팅 구간을 잡아드렸었어요. 근데 일봉에서 이제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슈팅 구간도 못 갔어요. 거기까지도 못 가고 다시 회귀하는 모습.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21선에서 이렇게 올라온 21선 지지력이 생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꺾이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21선 지지력이 안 생기면 100%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장이 어떤 식의 흐름을 가져올지가 정말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부재, 뭐 동력 부족, 뭐 이게 정답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중국이 이번 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월봉 캔들이요, 상당히 윗꼬리가 길어집니다. 비석형이 지금 나왔고요. 이게 음봉 비석형이 나올지, 지금 현재는 약간의 망치모에서 몸통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뭐 2차 랠리 얘기했을 때 중국이 2차 랠리를 되려면 뭔가가 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서 밀리죠. 실제로 이 자리에서 가려면 미국도 치고 가야 되고요. 미국이 안 치고 가는 상태는 중국만 2차 랠리는 없습니다. 미국이 버틴 상태에서 중국이 올라왔는데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겠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개인적 소견입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경기 부양을 했었고요. 근데 MSCI 편입이 5월부터 시작인데 내려옵니다. 그럼 뭐 한편으로는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에 좀 밀어내서 들어가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좋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 이란 제재를 미국이 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중국이 이란에서 우리 수입은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반발하겠다. 그 말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샀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두 군데에서. 이익이 충분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 실현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다. 뭐냐면 무역협상이 완전하게 해결되기도 전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이전의 협상은 무너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 자체 매매하는 자들도 일단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연초부터 한 30% 올랐으니까 적어도 지들이 산 가격대 대비로는 10에서 15% 올랐으면 종목별로는 20, 30%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 자, 문제는 이 윗꼬리가 길어진 상태에서 몸통이 음봉으로 바뀌면 추세 반전이 날 수도 있고 그 반전은 무협상이 완결되거나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끼어든 것은 빠져나가든가 하는 어떤 이슈가 있지 않으면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장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커플링이거나 중국과의 커플링이거든요. 근데 미국과의 안 되면 중국과의 커플링에서 버텼던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에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를 좀 볼까 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한국은행이 17일 날 금통위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1.75%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대응을 좀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강하게는 안 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뭐냐면 어차피 하던 안 하던 완화적 기조의 언급이 좀 세지면 시장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는 게 한국은행이라 좀 안타깝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론에 대한 가능성이 살살살살 나옵니다. 결론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할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원하는 거 0.3% 성장이었는데 마이너스 0.3이 나왔죠. 0.6 정도가 내려오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 부양의 카드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모든 관계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추경호 진행이 되고 있으니 금리 인하밖에 없죠. 근데 금리 인하를 저는 안 할 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이라는 것은 이 약간 매파적 기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매파적 기조가 강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차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바로 한 2달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골병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쉽지 않은 거지만 시장에서는 인하론이 살살살살 나오면서 시장을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국내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지금 양은 뚫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요. 원달러가 1125원 밑으로 회귀하는지 요것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를 끝으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확신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면 이에 대해서 조금은 지켜보고 쉬는 것 또한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최소한 시장의 이 평지풍파를 이겨낼 만한 종목, 탄탄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장 이슈 들고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